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피닉스 그룹 SBT 안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된 자료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확인이 안 네, 돼서. 잘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제품인데요. 바로 뮤노겐과 그다음에 탑쉐이프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성분들,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 효능들, 그리고 또 우리가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까지도 같이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들 중에 공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표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료들도 좀 그런 것들도 담겨 있어서 혹시라도 이거 자료를 사용하실 분들은 개인적인 소장은 가능한데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노겐부터 살펴볼게요. 뮤노겐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화면에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뮤노겐 이 제품이 보이시죠? 일단 뮤노겐이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면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나무 같기도 하지만 사실 혈관을 의미하는 거죠. 혈관 우리 머리에서부터 인체의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분포하고 있는 우리 몸속의 혈관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노겐은 영어로 이 뮤노겐의 뜻을 살펴보니까 MUNOGEN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뮤노겐이 그 가운데 있는 NO 자체가 산화질소를 N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뮤노겐 이 제품의 이 표지에 있는 이 혈관의 모양, 그 다음에 NO라는 키워드가 바로 뮤노겐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40대 이후인 모든 사람들은 이 뮤노겐 제품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관심 가지시고 드셔야 될 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뮤노겐의 성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노겐은 제목부터가 건강한 혈관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나왔죠. 혈관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성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타민 B6, B12, 그다음 엽산 B9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멜론 분말, L아르기닌, 아마스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또 이미지가 있죠. 사과 있고요. 그다음 포도 있고 멜론. 멜론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런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이 바로 뮤노겐이죠. 오늘 사실 이 뮤노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그냥 들어온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호모시스테인, 이 뮤노겐이 하는 역할이 호모시스테인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화질소 생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뮤노겐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 자체부터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건강에 조금 원래부터 관심이 좀 있으셨거나 아니면 제품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도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모시스테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음식물을 먹게 되면 단백질, 특히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메티오닐이 있어요. 용어들은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티오닐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얘가 시스테인으로 다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6, 12, 9.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뮤노겐에 들어있던 성분이죠. 비타민 B6, B12, B9이 바로 이 메티오닐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영양소고요. 이렇게 제대로 전환이 됐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그 찌꺼기죠.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속에 만약에 지금 비타민 B12라든지 6, 9이 부족해서 호모시스테인이 그러니까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마 피 검사하시고 이러시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중에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에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죠.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관벽에 스크래치, 즉 혈관벽을 손상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혈전이라든지 그리고 유해산소 같은 것들이 혈관 속에 생기게 되죠. 이 혈관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면 아까 앞서 우리가 뮤노겐을 제가 설명드릴 때 산화질소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산화질소는 원래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특히 어디서 생성되는 물질이냐면 잠깐 먼저 요거를 보고 갈게요. 혈관 있죠?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겉 그리고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있는데요. 이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예요. 그런데 혈중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산화질소의 생성도 방해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산화질소 생성이 잘 안 되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산화질소의 역할이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죠. 산화질소는 우리 가장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혈관이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혈액의 순환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관의 탄력도도 높아지고요.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호모시스테인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비타민 B6, 9, 12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뮤노겐에 들어있는 세 가지 영양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나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산화질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20대 때는 산화질소가 아무래도 많이 생성이 되겠죠. 잘 생성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즉 노화가 되면 될수록 산화질소의 생성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20대의 혈관과 그 다음에 50대, 40대, 50대, 60대의 혈관을 보시면 어떠세요? 혈관이 막혀 있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산화질소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뮤노겐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주요한 원료가 바로 L아르기닌입니다. L아르기닌이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성분 말씀드릴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성분이죠. 주요한 성분 L아르기닌이 뮤노겐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게끔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지 보셨던 것 중에 사과도 있었고요. 포도도 있었고 멜론도 있었죠. 얘네 또한 L아르기닌이 생성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생성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화질소는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 갑자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기체이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사실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된대요.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뮤노겐은 사과, 포도, 그 다음에 멜론, 이런 이제 그 추출물들을 같이 넣어서 산화를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요. 아니, 이 뮤노겐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여기에는 사과를 왜 넣고, 포도를 왜 넣고, 뭐 멜론을 왜 넣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사실 하나하나 풀리게 되더라고요. 이분 혹시 어디 보신
뭐 자료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 계실 테고요. 아마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시래요. 바로 이 산화질소라는 기체를 발견한 분이시고, 그 발견한 그 공헌으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분이래요. 그런 의학 박사고요. 이분이 이 산화질소를 발견하면서 단순히 산화질소는 생성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제품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PM 제품은 항상 보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 역할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분들이, 여기 함유된 성분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제품, 거의 모든 제품이 그런, 기저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산화질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뮤노겐은 아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런 병에 캡슐 형태로 제품이 들어있죠. 뮤노겐을 뭐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뮤노겐을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요런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을 드신다면 두 캡슐을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두 캡슐, 두 캡슐에서 이렇게 나눠 드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활기찬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워 칵테일을 드실 때 아침에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얘가 그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이완된 혈관 속으로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 전에 드시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우리 그 PM의 앰버서더 있죠. 유도 선수, 김민종 선수인가요? 그리고 또 그 앞전에 또 앰버서더로 활동했던 펜싱 국가대표 선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펜싱 국가대표 선수,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그분도 그런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PM 제품 다 좋아하지만 1등으로 꼽는 제품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뮤노겐이다라는 인터뷰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이 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물론 저희 PM 제품이 전 제품이 도핑 프리라서 안심하고 제품을 먹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잘 나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뮤노겐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운동 전에 이 제품을 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대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시기 전이나 후에도 이 제품을 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뮤노겐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혈중의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다음 혈관의 이완을 돕는 산화질소를 생성을 도와서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뮤노겐을 드시고 이런 강력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뮤노겐을 사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이 뮤노겐을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혈압의 문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뭐 하지동맥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카톡으로 본인의 사례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뇌경색을 앓으셨대요. 그런데 PM 제품, 특히 뮤노겐을 약 10개월 정도 꾸준히 먹었는데 그 조영술 결과가 원래 보이지 않던 혈관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혈관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면서 막혀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생겨났다라는 그런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다른 분들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뭐 3종에 그다음에 뮤노겐을 메가로 드셨더니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실 아래쪽에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보이지 않던 혈관이 이분도 생겨난 거죠. 예. 이런 놀라운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분은, 통풍으로 고생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사례인데, 남편분이 통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사실 뭐 다른 뭐 약도 드시고 처방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던 차에 이제 뮤노겐을 접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름 만에 뮤노겐을 드시고 보름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화가 되셨대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보시면 통풍이 이렇게 있으면 발끝으로 굉장히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통풍 있으신 분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코끼리 발목처럼 이렇게 두껍게 퉁퉁 부어있던 발목이 슬림해지면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왔죠. 통풍 사례로도 굉장히 미노겐이 많은 분들이 통풍 있으시다 그러면 또 전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이분은 무릎에 무릎 뒤쪽으로 하지정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미노겐을 접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손에도 보시면은 이게 혈관들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던 혈관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뮤직에는 이것 말고도 놀라운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정상화시켜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소비자분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달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혈압 문제가 혈압이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통풍 또뭐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나와서 잠도 잘 자고요. 다이어트 하실 때도 좋고요. 뭐 손발 저림에도 좋고요. 뭐 두통 당연히 좋아지겠죠. 뭐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산화질소를 발견한 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있다 그랬죠. 그 산화질소가 얼마나 정말 대단했길래 뭐 노벨 의학상을 받냐.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남성분들의 그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그 약 있잖아요. 갑자기 약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비아그라요. 비약을, 아, 네. 제가, 왜 알고 있지? 제가 별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비아그라의 성분도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발기부전에 조금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남성의 그런 문제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남성상을 찾고 싶은 분들도 이 미노겐 제품을 드시면 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노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탑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탑셰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또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드시는 제품이 사실은 탑셰프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 20대, 30대, 저도 20대, 30대, 뭐 40대, 뭐 사실 지금껏 다이어트는 계속 저의 그 고민거리였었고, 특히 젊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칼로리를 계산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도 한번 예전으로 기억을 되돌아 보면 칼로리를 계산하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고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칼로리에 대한 얘기가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지고요. 칼로리 대신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대사가 정상화되면 다이어트는 해결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탑쉐이프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 그리고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우리는 자꾸 먹는 거를 찾게 되고, 무언가가 먹고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될까요? 바로 호르몬의 문제 때문이죠.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면 사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아, 나 뭐가 먹고 싶어. 뭐가 자꾸 땡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로 전달돼서, 아, 나 먹어야겠구나. 라고 뇌가 신호를 전달받게 되면 이제 음식을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게 되는 거죠. 즉,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과식과 또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식과 폭식은 비만과 체중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 내가 이게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배고프지 않은데 그냥 내 신호 체계가 망가져서 그냥 먹게 되는 가짜 배고픔인지 우리가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 예를 들어서 배에서부터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배고픔이에요. 근데, 아, 그냥, 아, 나 입이 좀 심심해. 뭔가 그냥 먹고 싶어. 뭐가 확 땡겨.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즉,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가짜 배고픔은 억누르고 진짜 배고픔을 통해서 건강을 다스리는 게 바로 이 다이어트의 핵심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까 대사가 맞춰져야 되고 나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 지금 5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그렐린 호르몬도 요즘에는 뭐 대사 문제, 다이어트는 대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렐린은 위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렐린이 많아지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배고픔을 느끼니까 당연히 과식을 하게 되고요. 과식은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그렐린이 많이 과잉 공급되는가 살펴봤더니요. 그렐린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렐린이 또 많이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그렐린이 과잉 공급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일 때에도 우리가 그렐린이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렐린이 과잉 생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잠도 일정 정도의 반드시 필요한 양의 잠도 숙면도 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렐린의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껴서 폭식과 과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너는 배불러. 이런 것들을 신호체계를 내보내는 게 바로 렙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 또한 망가지게 되면, 즉,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얘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 이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고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냐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뭐 설탕을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또는 운동이 부족할 때 이 렙틴의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신호를 받지 못하는 거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슐린은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익숙한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죠. 당연히 음식물이 들어와서 포도당을 혈당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다 보면 혈당이 다 들어가고 나면 혈당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식욕도 저절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 또한 인슐린이 고장나는 이제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을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수시로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자주 나오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얘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서 이제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배가 불러도 그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뇌에서는 그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고 이제는 무시하게 되니까 그냥 계속 먹고 과식하게 되고 그 과식은 또다시 비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저는 사실 도파민은 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도 식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파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 도파민 폭발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만큼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그 행복한 순간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아주 달콤한 케이크를 먹었을 때 난 너무 행복했어. 또는 뭐 치킨을 먹었을 때 나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도 고프지 않은데 그 순간을 기억했고, 그러니까 뇌에서는 자꾸 그 음식을 땡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 또한 신호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그런 보상 심리로 자꾸 음식이 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탑셰프 제품을 드시면서도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가 음식을 더 드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 그러니까 호르몬 중에서도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GLP-1 호르몬입니다. 왜 이 호르몬이 중요하냐면요.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렙틴, 그렐린, 그 다음에 인슐린, 그리고 도파민 이 네 가지 호르몬을 다 관여하고 있고요. 얘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LP-1 호르몬. 어떻게 보면 대장 같은 호르몬이네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GLP-1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GLP-1 호르몬은요, 소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GLP-1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식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당연히 감소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또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고요.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그렐린과 렙틴 감수성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슐린도 촉진, 그렐린, 렙틴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GLP-1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GLP-1 호르몬,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중요하다라고 했던 GLP-1 호르몬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이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식사를 좀 천천히 하게 되면 GF 분비가 좀 촉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GLP 호르몬이 소장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장, 즉 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를 늘려주시면은 이 GLP 호르몬이 또 촉진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것도 GLP 호르몬이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다음 충분한 수면 관리, 그리고 또 장과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좀 추가로 더 드시면 이 GLP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아주 잘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GLP 호르몬의 촉진을 돕는 생활 습관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5가지 호르몬들이 정말 정상화되고 제대로 분비가 되면 뭐 과식도 방지하고
공복일 때도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폭식을 방지함으로써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기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게 탑셰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탑셰프의 성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이런 호르몬들을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성분인데요. 주요 성분은 첫 번째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슘과 아연이 들어있고요. 부원료로. 그리고 10가지 식물 유래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비오틴이 사실 저는 그랬어요. 어, 탑쉐프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했는데 비오틴이 들어있어? 사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증이 일었었는데요. 비오틴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니까 비오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신호체계 호르몬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멸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비오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셰프의 주 원료가 비오틴이 사용됐던 거고요. 특히나 이 비오틴은 뭐 인슐린, 그 중에서도 인슐린, 렙틴, 그렐린 이런 호르몬 균형에는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비오틴이 만약에 결핍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겠고요. 탈모라든지 비오틴 하면 많은 분들이 탈모 생각하시죠? 탈모도 영향이 주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슘인데요. 칼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뼈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칼슘은 뼈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잘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단도 잘 조절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궁금해하시고 뭐 어떤 게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혹시 내가 칼슘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은 지방세포를 분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또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기초대사량과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이 칼슘이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다이어트에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칼슘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연인데요. 아연은 또 우리가 그 PM 제품 중에서 리스토레이트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인슐린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대사 과정에 중요한 성분이 아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슐린, 그 다음에 그렐린, 렙틴 이런 대사의 핵심 조절자가 바로 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 칼슘, 아연들이 이 탑셰프의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얘가 이런 호르몬의 생성과 그 다음에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주원료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지 식물 유래 추출물도 여기에 또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커피 원두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원두 추출물은 그러니까 항산화 역할을 또 많이 해주죠.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몸에서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흡수되게 하니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요. 비오틴의, 그러니까 이 탑셰프의 각각의 주원료, 부원료들이 하는 역할에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서양 박하잎 추출물. 박하잎인데 또 그 와중에 또 서양 박하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구하기도 힘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분을 보면요. 얘가 하는 역할이 소화기에 진정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 탑셰프를 드시고 되게 소화가 잘 돼요.
또 가스 제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이 서양박하 추출물이 아마 그분한테는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박하잎, 이렇게 멘톨의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좀 식욕 억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식욕 조절에도 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신경 안정, 그리고 집중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 이 박하잎, 서양 박하잎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유해균 억제,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 주는 성분이 바로 이 서양 박하잎 추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여주 추출물인데요. 여주는 또 당뇨에 관심 있거나 또는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주는 혈당 조절하는 이런 데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 뭐랄까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요.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비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여주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흰뽕나무잎 성분인데요. 어, 이름 흰뽕나무잎. 저는 사실 이 뮤노겐과 그 다음에 탑셰프.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PM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자연유래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성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 PM 제품을 먹지 않았으면 과연 내 평생 먹을 수 있을까라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PM 제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흰뽕나무잎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이 이미지를 봐도 한 번도 이런 성분을 식품을 뭐죠? 식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덕분에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 흰뽕나무 잎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니까요. 얘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천천히 지연시켜 준대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탄수화물이 느리게 분해되면 장에서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포만감도 유지시켜 주고요. 즉 혈당 안정과 대사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강 추출물입니다. 생강 추출물은 뭐 진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이 생강 추출물이 하는 일은요. 지방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 중에서도 갈색 지방의 활성화를 도와줘서 이 갈색 지방이 지방세포를 분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대요. 지방을 잘 태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위에서의 배출 음식물이 배출되는 것이 지연시켜 주니까 얘 또한 포만감과 식욕 감퇴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렙틴 감수성을 개선시켜 줘서 포만감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 사실 아까 10가지의 자연유래 추출물이라고 했는데 이 밖에도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뭐 효모 추출물이라든지 쇠비름 추출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서양 민들레 추출물, 그린마테 추출물, 이뉼린 이런 성분들 정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PMA 제품을 특히 탑셰프를 먹지 않았다면 정말 평생 뭐 접하거나 먹어보지 못할 그런 아주 좋은 원료들이 이 탑셰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알 때마다 더 사실 놀라운 것 같아요. PM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놀랐지만 이런 성분들을 잘 배합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이런 그 기저들 정말 저만 놀라운 건 아니겠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이 탑셰프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렇게 주원료와 부원료들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포만감과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지방 연소와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또 소화와 배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및 대사 균형을 맞춰준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이게 탑쉐이프가 6월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신제품으로는 소비자분들 이제 6월부터 구매가 가능하셨는데 저는 한 4월부터 포커스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4월부터 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품을 접하고 있는데 음, 사실 중간에 저도 명연 같은 것도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 탑시프를 먹고 보고 있는 효과들 중에 저는 물론 이제 살도 체지방도 많이 빠졌지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배변입니다. PM 제품을 먹고 사실 제가 원래 변비나 되게 예민해서 변비도 되게 심하게 앓던 사람인데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지만 탑셰프를 먹고 다시 한번 이 장 건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이 바로 탑셰프입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탑셰프를 드신 분들 중에 분들이 정말 많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 내 장 속에 이렇게 많은 음, 것이 들어있었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배변 활동에 있어서는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고요. 장이 건강하면 사실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장의 신호를 받는 뇌 또한 건강해진다고 하죠. 근데 뇌에서부터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 체계 또 호르몬이 건강해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이루고 뭐 그러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올라가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면 탑셰프는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섭취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권장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을 저희가 제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드실 때는 한 번에 3캡슐씩 드시고요. 아침과 오후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은 식사하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리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드실 때, 좀 물을 충분히 좀 드시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드셔라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탑쉐이프 먹는 거를 깜빡깜빡 놓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도 알람을 맞춰놨어요. 제가 거의 12시, 저도 거의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좀 하는 편인데 12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요. 그리고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으니까 한 4시간, 4시 요때 이제 알람을 맞춰서 두 알씩, 아니 세 알씩 2번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탑쉐이프에 대한 기본 그 루틴을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탑쉐이프는 기본적으로 탑쉐이프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PM의 기본 영양을 맞춰주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가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탑쉐이프가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정하실 때 일단 14일 동안 워밍업으로 디드링크로 간을 디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파워 칵테일과 요거트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 중간에 이때 탑쉐이프를 드시는 거죠. 그리고 점심은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과 그 사이에 조금 활력을 좀 내가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 뭐 이럴 때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 드시는 거 나른하다 이럴 때 드시는 거 액티바이즈와 뮤노겐을 중간에 드시고 그리고 한 2시간 저녁 식사하시기 2시간 전에 또다시 탑쉐이프를 3번 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마찬가지로 일반 식사를 하셔도 좀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리고 뭐 쌈 채소 위주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좀 다이어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일반 식사 대신에 저희 제품 중에
쉐이크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맛이 골라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이크를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리스토레이트로 숙면에 도움을 받으시는 요 루틴을 저희가 기본 루틴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루틴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이어트를 빼고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비자분 그리고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전에 한 이미 좀 끝났어요. 한 14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품은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단백질인 웨이, 그리고 프로셰프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로 추천드리는 제품이 디드링크와 탑셰프, 그리고 시밸런스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시밸런스까지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택사항으로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뮤노겐, 젤슈추, 뭐 갤링핏, 뷰티, 제너레이션, 오메가3, 콜큐텐인데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제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필수 제품과 그다음에 추천 제품 정도만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린 회사에서 추천한 그 기본 루틴을 바탕으로 해서 3일은 디톡스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보식 기간을 저희가 갖고 그리고 보식이 끝난 이후에는 유지 기간이라 해서 일반 식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이 출시되고 그룹에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많은 분들이 얻어냈었는데요. 1등 하신 분들은 이분이 또 뭐 살집이 그렇게 있던 분이 아니어서 사실 더 놀라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 출신이시고 또 운동 감독이세요. 근데 보시면은 감량이 한 달 동안에 체지방이죠. 체지방이 10%가 감량하셨고 그 밑에 2등을 하셨던 분이 체지방이 9.6%. 그 3등도 놀라워요. 사실 한 달 동안에 체지방이 6.6%, 뭐 6%, 뭐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4.8% 해서 한 달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막 힘들게 막 굶어가면서 한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식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탑셰프를 추가해서 드시게만 하셨는데, 물론 좀 운동도 저희가 권장해드리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 제대로 안내한 루틴을 지키고,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그 후기들이 뭐 단톡방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그냥 간단간단 좀 짚어드리면 탑셰프를 드시고 몸이 가볍고 힘이 넘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활력,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몸무게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다 한 달 드시고 그 후기를 올려주신 거거든요. 근육이 늘었대요. 4kg 늘었고 체지방도 빠지시고 이런 이제 놀라운 한 달 동안의 결과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을 보시면 탑셰프 복용 2주차까지 변비가 있으셨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변비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주차부터는 변비가 해결됐고 4주차에는 이제 체지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1.2kg의 체지방 감량이 있었다. 식욕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여기에서는 가운데 보면 수치상으로 기초대사량이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탑세프만 먹고만 있는데도 대사량도 늘고 근육량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을 보시면은 뭐 처음에는 첫 주는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주가 되니까 포만감을 느꼈고 이제 그때부터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시죠. 그 결과로 원래 72.2kg였었는데 68.6kg까지 빠졌고 또 숨어있던 허리 라인도 되찾았고 작년에 못 입던 옷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뭐 다 또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몸무게도 빠지시고 뭐 몸무게 빠진 아까 뭐 10kg 뭐까지는 아니어도 뭐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탑셰프는 어, 언제,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제가 Q&A를 하나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후기도 올려주셨지만 궁금한 것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실제로 소비자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탑셰프는 기본적인 주원료가 비오틴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식물 유래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탄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얘를 뭐 끊었다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식사하시기 한두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탑셰프를 드시고 식욕이 늘었어요. 막 음식이 더 땡겨요. 뭐 입이 터졌어요. 막 식탐이 늘었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탑셰프를 먹으면서 3개월까지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중도 조금 늘었었고요. 근데 바로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상황에 접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탑셰프의 기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일순간에 어떤 음식물을 식욕을 억제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얘는 식욕과 관련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에 따라 식습관도 다 틀리고 수면 상태, 스트레스 받는 상태, 호르몬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아까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내가 탑셰프를 먹으니까 나 살이 빠지겠지? 날씬해지겠지?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찔 거야. 뭐 식욕이 줄겠지? 이런 이제 기대 심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 이런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보상심리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무언가가 먹고 싶을 때, 식탐이 들고 막 입이 터지고 이럴 때는 이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 어쨌든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견과류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뭐 스낵을 먹더라도 단백질 위주의 스낵이라든지 건강한 대안 간식을 찾으셔서 이때의 그런 배고픔이라든지 식탐을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식습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얘는 어떤 우리 몸속의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뭐 야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먹는 이런 과정들이 이 신호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균형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수면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이 호르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되면 식탐도 떨어지고 정상화되고 입 터짐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이 안 빠진다. 아, 나는 뭐 하라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져요?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또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일단 내가 살이 안 빠진다. 나 다이어트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계속 얘기하지만 대사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되죠. 영양 성분들로 잘게 잘게 쪼개져서 그 다음에 보내지는 게 세포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져서 미토콘드리아가 잘 굴러가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신진대사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해서 음식물이 에너지를 쓰여야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날씬하고 비만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게 되면 먹는 음식이 지방으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 대사가 문제가 생겼구나.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대사를 되돌리는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코큐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서, 변화를 조금 더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사 불균형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챙겨주는 것 외에도 또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 습관이죠.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운동도 조금 하고 있는지, 특히 운동도 근력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먹는 것들도, 뭐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질문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비 생기시는 분들 또 많으시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비의 명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변비 많이 걸리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까지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배출은 대사로 거기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음식을 먹고 배출되는 것까지가 이 모든 과정이 대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어느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겼다, 즉 대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이 분해되는 데 있어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을 분해할 때 수분을 끌어다가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식단 조절이 들어가고 그럼 평소보다 먹는 음식량이 줄어들겠죠. 먹는 음식량이 줄어드니까 음식에서부터 수분도 또한 제대로 끌어쓰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물을 좀 충분히 먹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얼마만큼 하루에 먹어야 돼요라고 하면 보통 2리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런 이유로라도 한 3리터 이상을 드셔도 된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변비가 생겼을 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에 이제 장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장내 환경이 안 좋을 때도 당연히 변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따뜻한 물 한 잔도 드셔주시고요. 배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식사도 균형 있게 하시고 식이섬유나 유산균들을 더 챙겨 먹으시면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셰프를 먹고 변비가 왔다라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탑쉐이프를 먹을 때 피해야 될 식단들,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탑쉐이프를 먹을 때 피해야 할 식단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될 식단이죠. 뭐 단백질 위주 식사,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은 드셔야 되고요.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셔야 되는 거,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탑셰프의 캡슐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굉장히 그 성분 자체는 어렵습니다. 뭐 히드록 10%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식물성 원료, 즉 섬유소를 이용한 식물성 캡슐이다. 그래서 체내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안전한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넘기기 힘들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을 먼저 먹고 잘 물을 이렇게 좀 목을 좀 축축하게 한 상태에서 넘기면 뭐 잘 넘어간다. 뭐 고개를 숙여라 올려라 뭐 이렇게 나름의 노하우도 있으신데 사실 정말 넘기기 힘들다 하시면 원래는 원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이렇게 캡슐을 제거하고 이렇게 가루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셨을 때는 약간 맛이나 이런 게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드시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즉 뭐 리스토레이터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질문들도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 뭐 상충되지는 않지만 뭐 각각의 이제 효능과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별도로 섭취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탑셰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상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성장판이 열려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악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뭐 식욕과 관련된 여기 이제 탑셰프 안에는 식욕과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도 뭐 비만해서 뭐 병원을 다닌다든지 뭐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아이들도 그, 그 뭐죠? 그 비만으로 인한 가정이 뭐 그러니까 혈당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 당뇨, 소아당뇨. 네, 갑자기 또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문의의 판단 아래 뭐 섭취를 고려라고 하는데 뭐, 사실 꼭 전문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인보다는 좀 양을 적게 해서 하루에 뭐 우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먹잖아요. 권장 기준량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뭐 양을 좀 줄여서 먹으면서 그 반응들 체크하면서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탑셰프 더 먹어도 되나요? 아까 권장 기준량보다 더 먹어도 되나요? 라는 또 질문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얘도 단순하게 이렇게 가만히 다른 제품들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 똑같은 기저입니다. 뭐 액티바이즈도 보면은 예를 들면 한 스푼을 먹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먹는 분도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만도 뭐 5스푼 정도를 같이 섞어서 파워 칵테일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 또 뭐 몸무게라든지 뭐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량도 다 달라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탑셰프를 드시고 내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는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양을 늘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상준 지사장이 비회 때 개인 본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정말 이렇게 딱 확연히 살이 많이 빠진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드신 방법은 3번 드셨대요. 하루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5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어쨌든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먹는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거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 나에게 각자에 맞는 양을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아우, 시간이 훌쩍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혹시 계실까요? 아, 스폰서님. 아, 네. 저희가 저희 분말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가 편하다고 하는데 왜 탑셰프하고 문혁에는 캡슐로 되어 있냐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쵸. 저희 제품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이, 뮤노겐하고, 그 다음에 탑셰프죠. 얘네들이,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히 일단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 자체가 뭐 습기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약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얘의 효과를 정확한 곳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이렇게 섭취를 하고 나서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는 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야 되고 장에서부터 흡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캡슐에서부터 나와야 그다음부터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캡슐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분의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캡슐로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 뭐 다 먹으면 물론 다 좋겠지만, 3종 외에 혈관에 좋은 거를 보통 저도 미노겐하고 오메가를 권해주는데,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근데 이제 혈관에 미노겐하고 오메가3 중에. 오메가랑 미네랄. 근데 사실은 걔네 두 개는 기저 자체가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뮤노겐을 설명할 때, 뮤노겐은, 제가 또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뮤노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정상화시켜주고, 그리고, 산화질소를 생성해줘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뮤노겐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더 잘 생성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혈액 그러니까 혈액을 오히려 더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저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라든지 또 통풍이라든지 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혈압, 통풍, 그다음에 하지정맥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뮤노겐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뇌 건강이라든지 또 좀 혈액이 좀 끈적끈적하시다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뭐 심혈관 질환 이런 분들한테도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뭐 9시,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게 그래도 조금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좀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 네, 안수민 선생님. 네. Q&A 다 되게 자세히 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많이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채팅방에 전혜수 사장님이 지금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서 전달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혜수 사장님은 매일 먹은 지 5일이 되었는데, 지금 가스가 차고, 그리고 방귀가 좀 많아지셨다네요. 그리고 조금 전혜수 사장님이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증상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왜 나는지 약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마른 사람이 탑셰이프를 먹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식사 전에 자꾸 잊어서 나중에라도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건가? 안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먹어도 괜찮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사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질문을. 네. 근데 일단, 전 이사장님 진짜 마르셨어요. 음, 근데, 그 마른 분들도 사실 드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좀 그 이제 상황인 거예요. 마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마르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이거를 뭐 매일 드시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뭐 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든지 좀 식욕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그냥 간헐적으로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마른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른 비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분들, 마른 비만인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탑시포 제품을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한 신진대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기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을 앓고 있는 분들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사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탑시프를 드시면서 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뭐, 마른 분들 중에 오히려 막 너무 말라가지고 탑셰프를, 어, 그러니까 살이 찌고 싶은데 탑셰프를 먹어도 될까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마른 분들 중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마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식욕 조절 시스템이 오히려 이분들도 고장이 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게 고장 났다는 거는 대사 과정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탑셰프를 드시면서 대사를 정상화 원활하게끔 돌리시다 보면 식욕의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이제 불이 켜지면서 또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질문들이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 네, 지금 또 하나, 아까 전에 사장님 질문 중에 하나가 식사 전에 자꾸 잊어서 나중에라도 먹었는데 아, 괜찮겠죠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조금 체험한 게 있어서, 그냥 요거는 이제 제 상황을 잠깐만 이제 제가 얹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그 탑셰프의 포커스 그룹에 이제 포함돼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포커스 그룹 때 탑셰프를 먹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전혀 없어서, 권은성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네, 느낌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이게 저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탑셰프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나는 왜 안 들지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미리 먹는 거를 제가 항상 까먹어서 식당에서 나와서 밥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포커스 그룹의 단체 채방에서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효과가 없다라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탑CF는 효과를 보시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 식사를 하시기 1시간 반 전에는 드셔야 효과를 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컸다는 거 꼭 중요하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 섭취하는 거 안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하신 분도 사실은 이제 변이나 가스나 이럴 때에도 물 섭취가 약간 부족하셨던 분들도 나왔다는 댓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지키면서 저는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거는 탑CF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잠깐 제 체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지금 질문이 네. 올라왔어요. 네? 끝나지가 않는데요. 질문이, 태연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미노겐 섭취 관련해서 질문 문의하신다 그러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미노겐 섭취 시 충돌이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기셨다고 하신대요. 미노겐 드시고, 챗 GPT를 이분이 검색을 해보셨는데, 트윈스타와 미노겐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고혈압 약과 미노겐이 함께 섭취해도 될 것인가? 음. 일단 저희 제품은 물론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도 권장하는 게 의사와 상의 후 드셔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사실은 사람마다 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저희가 건강식품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드시면서, 뭐 드시던 약을 끊어라. 라고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사실 혈압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약의 기전은 고혈압 약이든 그다음에 당뇨 약이든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이 약들이 우리 질환을 고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혈압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도 약을 드시면서 고혈압이 어떤 수치,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올라가는 것들을 그냥 얘가 이제 막아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혈관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건 아닌 거죠. 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도 사실 저희 제품, 특히 이제 혈압에 도움이 되는 미노겐 같은 거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드실 때, 조금 시간 차를 좀 드시고 드시는 거를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노겐을 드시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기셨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제 파트너 체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뇌혈관의 7%, 78, 10%가 막혀도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미노겐이 사실은 뇌 경색이나 뇌 쪽으로 혈관이 막히신 분들한테는 꼭 섭취해야 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막혔던 혈관들이 뚫리거나 할 때 어지럼증이거나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산화질소가 협장을 하잖아요. 하면서 신경을 약간 누르면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막히고 단단하고 했던 혈관들이 이렇게 호전되면서 나오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길어지신다 그러면 조금 섭취를 줄여보시든가 이제 좀 조절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반응이 오시는 거는 내 쪽에서 얘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거나 빠르신 분들은 한 3개월만 지나도 이런 증상은 많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혈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조금 드시면 아마 좋은 효과 다른 분들보다 더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시간이 조금 9시 16분인데요. 질문이 네, 없다면